안녕하세요. 분남중학교 3학년 학생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실험을 가지고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 앙금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실험과 함께 떠나가 봅시다. 그럼 고고싱!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질량 2차 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다시 살펴보면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가 이러한 실험 과정을 거쳤어요. 먼저 반응 전에 염화나트륨 수용액 10ml와 질산은 수용액 10ml를 각각 넣은 다음에 총 질량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40.4g이 나왔었어요. 그런 다음 얘네를 반응을 시켜서 반응이 끝난 후에 유리병 2개의 총 질량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여전히 40.4g을 나타냈어요. 이처럼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면 이 두 물질을 반응했을 때 뿌옇게 되면서 흰색 고체, 즉 앙금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총 질량은 앙금이 생성되기 전과 후가 어땠나요? 맞아요. 총 질량의 변화가 없었어요. 이 실험은 성공했을까요? 혹은 실패했을까요? 화학 반응식 세 번째 규칙에 따르면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추세요 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원자에도 질량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았을 때 반응 전의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이 어떨까요? 이를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요. 즉, 반응 전에도 수소 원자가 4개, 반응 후에도 수소 원자가 4개, 반응 전에도 산소 원자가 2개, 반응 후에도 산소 원자가 2개 있는데 이 원자 종류와 개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총 질량이 같다는 법칙입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기체 발생 반응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험 보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이 양식을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험 두 번째,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해볼 텐데요. 이게 바로 실험 제목이 되겠죠. 준비물로는 탄산칼슘, 묽은 염산, 작은 유리병, 비커, 그리고 용액을 정량화하기 위한 파이펫, 플라스틱병, 전자저울, 약숟가락, 실험용 고무장갑, 마지막으로 실험복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오늘 특히 묽은 염산과 같은 시약을 다루므로 옷이나 눈, 피부에 닿지 않게 주의합니다. 그리고 작은 유리병 같은 유리기구를 다루기 때문에 깨지지 않게 조심하고요. 이 실험이 마치면 남은 물질은 지정된 곳에 모아서 처리합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플라스틱 병에 탄산칼슘을 약숟가락의 작은 부분을 이용해서 한 숟가락 넣습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묽은 염산을 10ml 넣고 이 유리병을 플라스틱 병에 넣습니다. 세 번째, 플라스틱 병의 뚜껑을 닫고 총 질량을 측정할 텐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플라스틱 병 밖으로 용액이 새지 않게, 염산이니까요. 이거를 꽉 닫습니다. 다음, 플라스틱 병을 기울여서 이제 비로소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끝나면 플라스틱 병의 총 질량을 다시 측정해 보는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을 측정해서 비교해 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실험을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실험실 유의사항 여러 가지 있었죠. 실험하기 전에는 이렇게 실험복과 그리고 머리를 묶고 실험 장갑까지 이렇게 하면 준비 완료입니다. 네. 지난 시간 실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실험하기 전에 앞서 그 실험 준비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탄산칼슘을 넣을 그 통이 있고, 여기는 염산을 넣을 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염산, 그리고 탄산칼슘, 약숟가락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묽은 염산을 10ml 넣어볼게요. 네, 질량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살짝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ml씩 5번 10ml를 맞추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을 한 숟가락 넣어볼 거예요. 이렇게 대략 한 숟갈을 여기 통에 넣은 뒤 실험할 때 위험하지 않도록 시약을 쓴 후 꼭 뚜껑을 닫아 안전한 곳에 올려둡니다. 자, 그리고 이 염산을 담은 통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먼저 그대로일 때 질량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저울에 0점이 맞춰진 걸 확인한 후 질량을 한번 측정해 보면, 맞아요. 몇 g인가요? 39g이네요. 그러면 이걸 이번에 어떻게?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이 염산병을 기울여서 이 안에 있는 탄산칼슘이랑 한번 반응시켜 볼게요. 이렇게 기울여서 안에 잘 보면 부글부글 기포 오르는 거 보여요? 기포가 오른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뭐가 발생한다는 뜻일까요? 부글부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기포가 올라온다는 거는, 무슨 변화가? 화학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적당히 기울이고 흔들어 준 뒤 한번 반응이 일어난 후에 질량을 다시 한번 측정해 볼게요. 0점이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한 후 질량을 측정해 보면 어떤가요? 아까는 39g이었는데 지금은 38.6g이네요. 이거는 실험이 잘 된 걸까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아까 계속 기포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이걸 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한번 열고서 질량을 측정해 볼게요. 우와, 잘 안 열리네요. 열렸다. 이렇게 뚜껑을 연 후에 질량을 측정해 볼 건데, 뚜껑 질량도 당연히 같이 측정돼야 되죠. 그래서 0점 맞춘 걸 확인한 뒤 질량이 어떻게 됐죠? 38.5g이 되었네요. 그 사이에 또 0.1g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이 실험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병 속의 탄산칼슘과 묵은 염산이 반응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나요? 맞아요. 부글부글 하면서 기체, 즉 기포가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체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총 질량을 비교해 보는 것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총 질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것은 이론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나요? 우리 앞서 살펴본 거에 따르면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기 때문에 총 질량은 어떻게 됐나요?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에 수소, 산소 개수가 반응 후에 수소, 산소 총 개수가 똑같고 원자 자체에도 고유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은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했을까요? 이를 생각하여 이론과 실제 실험 결과가 비슷한지 어떤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론에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실험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성공했나요? 혹은 실패했나요? 그 이유, 즉 근거는 무엇인가요? 실험 제목부터 실험 결론까지 구글 클래스룸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수업 목표를 정리해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이 어떻게 될까? 지난 시간에는 앙금 생성 반응으로,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기체 발생 반응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두 실험은 질량 보존 법칙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질량 보존 법칙이 조금은 생소하고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실험은 이론과 같이 잘 진행이 되었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는 앙금 생성 반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생성되는 물질은 무엇이었나요? 기체였죠. 그리고 특히 뽀글뽀글하면서 올라오는 특성을 가진 기체였어요. 이 특성이 실험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실험이 이론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거를 탐구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실험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